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사 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까닭은 효를 계속하기 위함이고, 효란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제사 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이라 했습니다. 효는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인간의 온갖 행실 중에서도 가장 근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극진히 모시는 게 효입니다. 살아계신 조상은 극진히 받들면서 돌아가신 조상은 잊어버리거나 박하게 대한다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이라고 옛날 현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자기 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계신 조상 모시듯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 의례는 효를 계속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효는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뭐 화려하게 막 거창하게 차린다고 이 제사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사는 화로움보다는 검소해야 하고, 그 검소함 속에서 슬픔과 공경하는 마음을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그 형편에 따라 차리고 형편에 따라 지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진실한 공경심으로 정성껏 모시고, 원래 제례는 본디 조상에 대한 숭앙심과 추모 뜻을 지니고 모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제사는 어떤 타 종교에서 제사는 미신이라 하여 아주 터부시하고 있는데, 제사의 근본 사상과 제사상에 올려지는 제물들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절대로 제사를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왜 제사는 미신이 아닌가, 제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뉜다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혼은 어리고 백은 넋이라 했습니다. 즉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혼백이 강신하도록 하는 의식이 향을 피우고 모사에 술을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혼이 강신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모사에 술을 세운 붓는 의식은 제가 강릉 가서 향을 왜 피우고 모사는 왜 모사에다 술을 왜 붓는지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사는 또 모사 없이 제사 지낸 분들이 한 30% 넘게 요즘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사는 향도 피워야 되고 모사에다 술을 3번 부어야 되고 지방도 써붙이고 또 그 의미를 알아야지 제사의 뜻이 나오죠. 모사는 띠모자 모래사자라 해서 띠모가 띠가 뭐냐 하면은 산에 가면 짠대라고 있습니다. 이 짠대 뿌리를 가지런하게 다듬어서 붉은 실로 새우 묶어서 모래에 들어있는 그릇에 모래에다가 꼽습니다. 이 모사 띠모 이 짠대가 없으면은 볏짚을 가지런히 다듬어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붉은 실로 새우 묶어서 모래 그릇에 꼽으면 이 모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사에다 술을 시험 붓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백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혼과 백이 일치하겠죠. 이 혼백이 오시면은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앉으라고 하는 그 자정할 자리가 바로 지방을 써붙이는 겁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은 신조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방을 하고, 보통 신조는 집에 신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은 혼백이 오시면 여기에 앉으십시오라는 자정할 자리입니다. 다 그냥 별로 한 게 아니잖아요. 향을 피우고 저 모사에 술을 붓고 지방서 붙이는 거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건 미신 될 수 없습니다. 이
제사는 미신이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해준 분한테 그 고마움으로 존경과 공경하고 훈수하는 잔치 의식입니다. 절대 미신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때 아무리 가난해도 과일 세 가지와 나물 세 가지만큼은 꼭 올렸습니다. 그 과일 세 가지 중에 첫째 대추입니다. 대추는 한 나무에 참 엄청스럽게 많은 열매가 밀립니다. 이 대추나무 신기하게도 암수가 한 몸이고 이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기 때문에 좀 그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자식을 많이 낳겠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추나무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이 꽃은 열매를 꼭 맺어 놓고 꽃이 떨어집니다. 즉 집안의 후손을 이어 놓겠다는 의미와 선조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가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낳고 가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사상의 첫 번째 자리에 대추가 놓이는 것이고 그것은 자손 번창을 상징하고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집안의 후손이 끊어지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사상에 자리하는 게 바로 대추였던 것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문헌이나 사람들의 그 전해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밤은 시밤을 신고 그 사기 터서 아름드리가 되어도 그 시밤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근본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즉 밤은 자신의 근본을 잃지 말라는 것과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밤나무로 된 위패나 진주를 밤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나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고 자손이 몇십 대, 몇백 대 헤아리며 내려가더라도 조상은 언제나 나와 영적으로 연결된 채로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밤나무 얼마 전에 200년 된 나무를 부득이하게 베어내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베어낸 자리 뿌리에 밤나무 뿌리에 시밤 있나 없나 제가 살펴보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어떤 상징적으로 한 거 아니겠나 보는데 지금 5월달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밤나무가 있는 동네마다 산골마다 이 밤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상하게 이 밤나무 꽃 향기가 남자의 그것 냄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근본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는 절대로 집안에 심지 않습니다. 집안에 여성들이 바람날까봐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가 이 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부식갱이라도 했다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날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밤나무로는 절대로 장롱도 만들지 않고 오직 조상을 모시는 위패와 신주 반드시 밤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이 밤나무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밤나무의 상징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밤송이가 벌어져서 안에 보면은 여러 개 나란히 들어있습니다. 좀 의좋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식과 동리 간 형제를 의미하고 제삿날 되면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친척과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바로 우애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밤나무가 두 번째 제사상에 자리했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감입니다. 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천지간의 이치인데 하지만 이 감은 감 심은 데서는 절대로 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감에서 나온 감씨를 심어도 거기서는 감이 나오지 않고 고염이 나옵니다.
이 감씨를 그냥 신까면 해서 그 나무에 고염이 일리지 감이 일리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이나 5년쯤 지나서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서 여기에다 즙을 붙여야지 감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뭐 부부 인연을, 자식과 부모가 인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을 말하지 않겠나 봅니다만은, 근데 이 감이 즙을 붙일 때 줄기가 아니고 가지에다 즙을 붙이면 한 나무인데도 이쪽 가지에서는 감이 열리고 저쪽 가지에서는 고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즉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집안의 가문에 따라 올바르게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즙을 붙인다는 것은 바로 인연을 말하는데, 또한 3년이 지나야 감이 열리게 되므로 아이가 자람이 있어가지고 3살이 지나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 또한 3년이 지나야 감이 열리게 되므로 이 아이가 사람이 된다는 의미,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 아마 이게 상징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감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부부 간의 인연, 시부모 간의 인연, 여러 가지 인연이 아마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비로소 사람 된다는 뜻으로 아마 감나무, 그래서 집안에 감나무 안 심고는 안 됐죠. 감나무 다 심었죠. 제사상에 3번째로 자리한 것도 바로 감나무, 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나무는 또 아무리 커도 한 번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베어다가 속을 보면은 검은 신이 없습니다. 근데 감나무 열린 그 감나무를 베어서 보면은 안에 속 검은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운데 얼마나 속이 상하였는지, 그래서 아마 제사상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을 3번째로 자리했던 거라 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아무리 가난하고 참 힘들어도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하는 게 과일 3가지와 나물 3가지를 했습니다. 자, 나물 3가지. 제가 강연 가서 왜 제사상에 나무를 올렸느냐, 뭐니까 어떤 나무를 올렸는지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나물 3가지가 도라지, 고사리, 미나리, 이렇게 요걸 삼색나물이라고 합니다. 도라지는 뿌리 식물이면서 흰색이기에 조상을 상징하고, 고사리는 검은색이면서 줄기기에 줄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상징합니다. 미나리는 푸른색이면서 잎이기에 날을 의미합니다. 왜 미나리가 날을 의미하냐 하면은 미나리는 예전에 나무의 일품은 소나무고 꽃의 일품은 매하고 야채의 일품은 미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한테 3가지 덕이 있다 해가지고 근체 삼덕이라 했는데, 첫째, 응달에서도 잘 자랍니다. 2번째, 가뭄에도 그 푸름을 잃지 않고 잘 자랍니다. 3번째, 속세를 상기하는 그 더러운 물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미나리가 나를 선택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굳세고 튼튼하고 잘 자라는 의미로 미나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나리가 없으면은 뭐 시금치 없으면 겨울에는 삼동초 이렇게 대신하였습니다. 도라지는 없으면 무나물로 대신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사상,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제사 지냈다가 아침밥 먹으러 해서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물이 다 나왔죠. 제사상에 올렸다고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물론 많이 올리면 좋긴 좋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차리는 만큼, 화스럽게 차리는 만큼 아마 살아생전에 뭐 저역시 그렇습니다만 부모님께 효도했겠습니까? 그 많이 차린다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검소하고 간단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참 올리는 그 제사상 제물이 거기에 뜻을 두어야 되지, 의미를 알고 의미 모르면서 막 아무리 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과일 3가지와 나물 3가지만큼은 꼭 올렸다는 사실. 그래서 제사는 절대로 미신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분께 공경과 흠소는 잔치 의식이다라는 거 알지고, 그 다음에 이 제사상의 의미, 향을 피우고 모사에 술을 붓고, 그 다음에 지방을 써붙이고, 대추나무와 또 대추와 감, 그 다음에 밤, 이게 왜 올렸는지, 도라지 고사리 날을 왜 올렸는지 이 의미를 알면은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는 사실. 잘 뜻깊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집안에 심은 나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부족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좀 뒤에도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을 보태서 더 좋은 자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